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석일 매니저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월요일장인데 시장이 좀 좋지 않습니다. 이제 지난 주말 동안에 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미국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올라오면서 또 시장을 좀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가가 갭으로 큰 폭의 좀 하락세가 나타났고요. 그리고 저희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도 손절가를 터치한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래도 손절가는 좀 적정한 선에서 손절가를 제시를 늘 해드리고 있으니까 손절가 터치한 종목들은 그 적절하게 같이 좀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. 우선은 제가 오늘장 한마디로는 이제 곡물 가격 상승 흐름에 좀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불거지다 보니까 사실 오늘장에서도 이 러시아 이슈와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 정도만 거의 대부분 시세가 나오고 다른 종목들은 다부 좀 하락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일단 시장이 지금 1월 달에 이제 PBR 기준으로 한 뭐 1배가 살짝 깨지면서 저점을 찍고 반등을 좀 하게 됐는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 이제 PBR 1배가 될 수 있는 가격대가 2,65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사실상 지금 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 만큼 거의 한 1배 근처에 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 1배 기준에서 조금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일단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우선은 이 구간에서는 좀 시세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제가 곡물 가격 상승 흐름에 좀 주목을 해보자. 역시 단기적인 흐름으로 말씀드린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관련된 종목 하나 좀 편입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잠시 후에 종목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. 우선은 지금 리뷰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우선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세를 좀 오늘 보이고 있어가지고 약세인 종목들 좀 몇 가지 좀 리뷰 좀 해드릴 텐데 우선은 LNF 첫 번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LNF는 제가 최근에 이제 편입을 했었던 종목 중 하나고요. 이 LNF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최근 이 저점을 좀 찍고 소폭 조금 반등을 만들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오늘도 이제 뭐 긴축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엔 또 이슈가 되다 보니까 특히나 뭐 게임주 같은 또 이런 성장 섹터들이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LNF 같은 경우는 현재도 지금 보합권 정도를 좀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비교적 이런 고퍼주 치고는 좀 하락세가 거세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게임주들은 이제 어느 정도 기대치로 좀 올라간 부분들이 컸었고 2차전지나 이런 LNF 같은 소재들은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잘 찍히다 보니까 좀 하락세가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지난번에 편입을 할 때도 실제로 LNF는 이제 전방 산업의 수요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 가격 전가가 실제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 발표했던 실적도 괜찮았다라는 거 말씀해드렸었는데 이미 뭐 고점 대비 조정을 충분히 지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들어온다고 한들 그렇게 큰 조정은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좀 돌아서는 구간에서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좀 돌아서는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역시나 이제 앞으로는 실적이 더욱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좀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이런 소재들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체크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 리뷰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JYP 엔터를 좀 볼 텐데 이 종목은 제가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로 이제 편입을 했습니다. 이제 보시면 편입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웬만큼 엔터사들도 지금 고점 대비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에요. 그래서 대부분 리오프닝 관련된 이런 그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올라오면서 엔터사들도 같이 올라왔는데 사실 아직까지 좀 반등이 소폭 나왔다고 한들 이 과거 엔터사들이 봤던 밸류보다는 현재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JYP나 이런 엔터사들이 결국에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역시나 공연, 이제 해외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 수익원은 또 확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. 그리고 제가 다른 엔터사들 SM도 이제 편입이 돼 있지만 JYP를 이제 그 이후에 좀 편입을 했던 거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이런 아티스트들의 활동들이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SM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뭐 신인 그룹들이 굉장히 좀 활발한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고 JY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만간 이 엠믹스라고 하는 이제 신인 걸그룹이 이제 좀 데뷔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지금 데뷔도 앞두는 시점인데 이 신인 걸그룹이 벌써 인기를 많이 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데뷔가
본격화됐을 경우에는 좀 이슈화가 되면서 좀 리오프닝 관련된 모멘텀이랑 같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역시나 JYP나 최근 시장에서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치는 뭐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런 종목도 역시나 바닥권에서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세실업도 보게 되면 한세실업은 이제 오늘 좀 소폭 플러스가 좀 나고 있어요. 이 종목은 이제 1차 목표가가 달성이 지금 되었다가 상승폭을 지금 축소를 조금 하게 됐는데, 역시나 한세실업이나 이제 의류 관련된 OEM 업체들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꽤 높습니다. 왜냐하면 최근에 SJ그룹이라든지 뭐 더 네이처홀딩스 같은 이 자체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 의류 업체들도 굉장히 좀 호실적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, 이 다양한 브랜드의 이제 고객 주문을 좀 받으면서 이 의류나 이런 것들 생산해주는 OEM 업체들은 훨씬 수익이 더 좋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역시나 한세실업도 리오프닝 관련된 모멘텀으로 지속적인 상승이 좀 기대가 되니까 한 번씩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이제 한번 신규 종목을 좀 편입을 해볼게요. 오늘 이제 곡물 가격 상승 수혜주, 약간의 뭐 테마성이 좀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. 현재가는 12,700원, 종목명은 경농이라고 하는 종목 오늘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이 종목의 일단 기술적인 부분만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이제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일단 충분히 뭐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,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 한번 빠졌을 때가 이 구간이죠. 이때는 뭐 전 세계 증시가 빠졌고 우리나라 웬만한 종목들 다 큰 폭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한 차례 좀 빠지고 나서 그 이후로 보게 되면 이제 회복세를 좀 보이고, 현재 이 구간에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들 좀 보입니다. 그래서 웬만한 바닥권은 보통 한 10,000원대 초반 요 근처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에도 이제 상승폭을 지금 거의 다 이제 반납을 한 상황이지만, 이제 지금 요 바닥권 부근에서 이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한 번씩 단기적인 시세들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 만큼 우리가 한번 주목을 좀 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. 당분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긴장감은 아무래도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농과 같은 뭐 이런 곡물 가격 상승이 좀 수혜를 좀 받는 종목들은 역시나 움직임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약간 단기적인 시세도 좀 기대하면서 편입한 종목이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제 준비한 자료 있으니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. 자, 오늘의 종목은 경농이라고 하는 종목이고요. 자, 이 업체는 이제 농약이라든지 이런 비료를 제조하는 업체예요. 보시는 것처럼 각종 이제 농약들 제조를 좀 하고 있고, 종자들, 여러 가지 식물이나 이런 것들 종자들까지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도 이런 농업 관련된 뭐 이슈 여기에 좀 엮여서 시세들이 나오는 경우라든지, 아니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그 경협 관련돼서 뭐 인도주의적 지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어김없이 한 번씩 튀어오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업체가 이제 계열사로 이제 조비까지 이제 그 계열사로 이제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또 역시나 비료 부분에서도 역시나 같이 수혜를 받는 이런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음 화면 이제 볼게요. 다음은 일단은 뭐 요건데, 당연히 지금 최근에 이제 왜 이 부분에 좀 수혜를 좀 받느냐를 설명을 해드리자면, 아시겠지만은 이제 지난주 일단 금요일 날, 이제 그 제이크 설리번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이제 백악관에서 얘기를 좀 했는데, 그때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곧 뭐 침략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뭐 그 이후의 기사에는 뭐 16일 날 침략을 할 수도 있다,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,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러시아의 이슈들이 지금 수면 위로 또 많이 떠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다시 한번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, 뭐 오늘은 영국의 국방장관까지 러시아가 이제 뭐 침략 가능성이 좀 크다,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긴장감이 좀 당분간 일단 지속이 되면서 이런 곡물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에서는 실제로 곡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전 세계로 수출되는 비중이 굉장히 뭐 전 세계에서 한 10%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,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런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고 긴장감이 유지된다고 하면 당연히 곡물 가격에 계속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에 따라서 반사수혜를 뭐 경농, 조비 이런 쪽이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어쨌든
이 흐름들은 일단은 지금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토에 가입하지를 않기 원하기 때문에 당장 해소되진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당장 뭐 전쟁의 가능성은 뭐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긴장감 자체는 당분간 이제 유지가 좀 될 거고 나토에 이제 가입을 좀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지속적인 뭐 언론 플레이나 압박은 당분간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슈로 움직이는 흐름들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. 다음은 실제로 이제 세계 이제 또 식료품 가격 자체가 지금 11년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게 지금 11년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곡물 가격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소비하는 제품들도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뭐 과자, 뭐 음료 이런 것들도 이제 슬슬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도 이제 가격을 다 올리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료품 가격이 또 상승을 좀 하게 되면서 역시나 뭐 경농이나 이런 좀 곡물이나 이런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계속 좀 시세를 만들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기술적인 부분들 좀 참고해서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 흐름들 한번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저도 오늘 네. 또 인플레이션 그리고 전쟁 우려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는데, 그러면 이제 그 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. 네. 전쟁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? 안 날 거라고 보십니까? 일단 뭐 전쟁 자체는 안 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지금 일단 시장에서 뭐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갑자기 좀 커졌긴 했습니다만은 이전부터 이제 시장의 움직임을 좀 보게 되면 사실상 그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이 주말 동안에 이런 이슈들이 좀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 쪽의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죠. 쉽게 말하면 국가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, 이 CDS 프리미엄도 사실상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서 다루는 내용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좀 시장에 나타나는 흐름들만 봤을 때는 마치 전쟁으로 난 것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지만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반응은 사실 그렇게 격하지는 않다.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실질적인 전쟁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,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나토 가입을 좀 저지하기 위해서 약간 긴장감이나 압박만 계속 유지하는 이 상태가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우선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1차는 제가 13,5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. 2차는 14,300원, 그리고 손절가는 1,3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